별표 3개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해주실 것이 대소선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물의 대수는 건축 신고하고 대소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잠깐 파악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건축물을 대손하고자 한다면 허가권자에게 허가받고 대손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 신고하고 대손할 수 있는 것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에 이루어지는 대수선은 신고하고 대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은 큰 건물이다, 작은 건물이다. 작은 건물입니다. 그러면 저 작은 건물의 반대 개념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의 건축물에 이루어지는 대수선은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 대손과 관련되어 시험 볼 때까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벽 3, 계단 미관입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미관지구를 없애버리고 경관지구로 바꿔놨지만 건축법에서는 아직 미관지구로 표현하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만약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내력벽을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고 변경하는 것은 허가 대상이다, 신고 대상이다.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물에 작은 건물이 이루어지는 대수는 죄다 신고 대상이라는 것 다시 한번 밝혀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십니다. 건축물 외벽에는 미관 향상, 단열 목적으로 마감 재료를 설치하게 되는데 저 마감 재료를 증설하는 것 허가받고 한다, 신고하고 한다. 작은 건물이 이루어지는 대수는 신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외벽 마감 재료를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이 있다면 걔는 허가사항이다, 신고사항이다. 지금 얘는 대수선이다, 아니다. 얘 대수선입니다. 외벽 마감 재료 벽면적 3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 그거 대수선입니다. 그 대수선이 작은 건물이 이루어지게 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저 작은 건물에 기둥 3개 이상 수선하는 것이 있다면 대수선으로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건물이 이루어지는 대수선은 죄다 건축 신고 대상이라는 것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3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내력벽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은 허가받고 대손해야 됩니다. 큰 건물에 외벽 마감 재료를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은 큰 건물은 허가, 작은 건물일 때는 신고. 그리고 우리 이렇게 작시 하나 봐놓습니다. 우리 다가주택과 다세대 주택이란 말이 나오면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이 대수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4계층 이하를 말하는데 만약 1층짜리 라고 하면 다세대주택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세대주택은 동당 바닥 면적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150제곱미터라고 하면 얘는 다세대주택 될 수 있죠. 그래서 주택으로 사용 층수가 4계층 이하라고 하면 1층, 2층짜리도 그 범위에 포함되고 동당 바닥 면적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150도 660제곱미터 이하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다세대주택을 방을 쪼개기 위해, 세대를 쪼개기 위해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게 되면 이 건물은 큰 건물이다, 작은 건물이다. 작은 건물에 이루어지는 다세대주택의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여 세대 수를 늘리는 것은 신고하고 할 수 있죠. 작은 건물은 방금 보셨던 얘는 대수선이다, 아니다. 대수선이지 않습니까?
다가구 다주택의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으로 대수선입니다. 그 대수선하게 되는 다가구택과 다주택이 작은 건물이라고 하면 뭐하고?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큰 건물이면 허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05페이지의 대수선과 관련되어 1.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에 이루어지는 대수선은 규모 작은 건물에 이루어지는 대수선이기 때문에 죄다 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이제 2번입니다. 주요 구조부 해체 없는 등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수선은 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는데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것은 총 6가지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수선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 묶어놓습니다. 기둥, 보, 지붕틀을 각각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수선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 방화벽 등을 수선하는 것, 6번, 주계단 등을 수선하는 것 확인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확인할 게 있습니다. 만약 작은 건물에 내력벽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은 신고하고 했죠. 신고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2번에 1번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따로 건축 신고 대상이라고 따로 정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얘 안 하면 충분한데 얘를 따로 둘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별도 규정을 두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원래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이루어지는 대수는 허가 받아야 되는데 저 큰 건물에 이루어지는 대수는 허가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 사항 중에 내력벽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만큼은 뭐하고 할 수 있다?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2번과 관련된 내용은 앞에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2번과 관련된 대수선이 이루어지는 건물의 규모는 큰 건물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수선 그게 빠져 있는 겁니다. 원래 이런 건물이 이루어지는 대수선은 허가 대상인데 그 허가 사항 중에 내력벽을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만큼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기둥, 보, 지붕틀 이 3가지에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원래 허가받아야 되는데 얘만큼은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방화벽,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 벽을 수선하는 것. 그러면 우리 잠깐 확인하실 것은 현재 대수선과 관련되어서는 증설, 해체, 그리고 수선, 변경. 그 4가지 행위 중에 큰 건물의 내력벽의 벽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변경하게 되면 위치 변경하게 되면 그때는 허가 받아야 되고 오직 뭐만? 수선만 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 주방을 수선하는 것이라면 걔는 뭐다? 신고 대상. 그래서 내 주방 수선하는 것이라면 내력벽, 주계단, 방화벽 이러한 것들을 증설해제 수선 변경 중에 수선하는 것이라면 그것만큼은 큰 건물이랄지라도 신고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숫자 3과 관련되어서는 기둥, 보, 지붕들로 각각 확인하시는데 사실 대수선과 관련되어서는 총 9가지가 대수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가구택과 다세택의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할 수 있는데 그중에 수선은 큰 건물이 이루어지는 경계벽의 수선은 허가 대상입니다. 여기 없으면 허가 대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다가구택과 다세택이 작은 건물의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여 세대 수가 늘어나게 되면 200제곱미터 미만의 다세택을 경계벽 설정해서 세대 늘리면 그 세대는 무한정 늘어나겠습니까?
좀 제한되어 있겠습니까? 제한되어 있습니다. 얼마 늘릴 수 없고 그러한 것들은 주차장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경계벽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은 신고할 수 있는데 규모 큰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인 다세대의 경계벽을 수선해서 세대수 무한정 늘리게 되면 주차장 문제 야기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허가받고 대손하는 것이지 신고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외벽 마감 재료를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외벽 마감 재료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하게 되면 요즘 화재 발생하면 이 마감 재료가 불에 타서 발생하는 유독가스 때문에 인명피해 많아지거든요. 작은 건물에 외벽 마감 재료를 수선하는 것은 신경 안 쓰지만 큰 건물에 외벽 마감 재료 벽면적 30m 이상 수선하는 것은 얘는 신고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작은 건물에 이루어지는 대수는 종류 가리지 않고 다 신고하고 대수는 할 수 있는데 큰 건물에 이루어지는 대수는 원칙 허가 대상이지만 내 주방 수선하는 것은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기둥, 보, 그리고 지붕틀 각각 3개 이상 수선하는 것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계벽과 외벽 마감 재료에 있어서는 안전상의 문제 또는 주차장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얘만큼은 허가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주신 이해시겠습니까? 얘를 오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작년에 제가 이거 시험 나온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작년에는 건축과 관련된 내용이 시험에 나왔고 올해 다시 한번 시험에 내게 된다면 대수선과 관련된 내용을 시험에 내게 될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지 얘가 문제 나왔을 때 풀 수 있을 겁니다. 얘는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오늘 촬영했던 동영상을 또 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또 이해 안 되시면 3, 4월 달에 찍은 거 촬영된 걸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차피 얘는 무조건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니은 절차입니다. 시군구청장은 신고한 날부터 5일 이내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5일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우리가 시청 방문해서 뭔가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필증, 신고 증명서라는 것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길을 가다가 돈을 줬고 그 돈을 파출소에 갖다 맡기게 되면 얼마 맡겼다고 서류 하나 끊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뒤에 찾아가면 돈 주지 않습니까? 예. 제가 월요일날 그 이야기 했는데 어떤 분이 700만 원 받은 적 있다 하시던데 괜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주인이 분실물 찾아가 신고했는 그건 그냥 넘어가고 신고하면 며칠 내 5일 내 신고 증명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입니다. 건축신고한자가 신고일부터 1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신고 효력 없어진다. 1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건축주 요청에 따라 1년 범위 내 착수기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건축법 또는 공법과 관련되어 각종 공사에 착수하는 것은 몇 년 내 공사에 착수한다? 2착. 2착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착 건축신고자는 1년에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고 아직 안 보셨지만 공장에 대한 건축 허가 받은 자는 3년에 공사 착수해야 되며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었다면 5년에 공사 착수해야 되고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사업계획 승인받은 날부터 5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착, 3착, 5착 얘는 예외입니다. 저 예외를 충분히 공부하시고 이 예외에서 정리 안 된 것이 있다면 다 몇 년 내 공사 착수한다? 2착입니다. 여기 건축신고는 2착에 대한 예외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연장과 관련되어서는 잘 모르면 항상 몇 년 연장한다? 1년 연장하는 겁니다. 대신 2년 연장하는 게 있었습니다. 기, 지, 개. 최소한 개발행 허가 제한과 관련된 사항을 기억하십니다. 국토계획법의 개발행 허가 제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그러한 곳이라면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고, 저 연장 절차와 관련되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지 아니한다. 기억 안 난다면 수업이 지장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지 못하지만 수업 쉬는 시간에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연장이나 말 보게 되면 항상 봐야 될 게 뭐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거 처음 보는 거 아니시죠? 예, 그래서 49페이지 보시면 적지 마시고 그냥 49페이지 보시면 49페이지 보시게 되면 중간에 4번 개발인 허가 제한 차셨죠. 그리고 다만 3호 또는 3호 내지 5호에 해당되는 지역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줄쳐져 있지 않습니까? 다 줄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1회 하나요?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3, 4, 5번은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3번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 지역 등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개발행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가로돼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5번 기, 4번 지, 3번 개. 기, 지, 개에 해당되게 되면 1회 2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시에는 도시계획의 심의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그래서 얘 빼고는 연장하면 몇 년 연장한다? 잘 찍는 게 공법에서는 점수가 달라지십니다. 사실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면서 민법 학교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공법은 열심히 한다, 대충 한다. 대충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뭐? 민계충. 중개사법에서 얼마 나와야 된다? 말만 80입니까? 열심히 해서 80이 나오셔야 됩니까? 공법 시간에 빠져들어도 상관없고, 대신 이 시간에는 열심히 하셔가지고 어떻게든 점수를 얼마까지 올린다? 말은 80이지만 나중에 하시다 보면 이게 95도 되고 90도 되고 85도 나오실 겁니다. 근데 이 두 과목은 하여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거 보니까 민법 빈출지문 그걸 잘 봐놓으셔야 됩니다. 요약집을 들고 계시든지 아니면 빈출지문 들고 계시면서 문제 풀게 되었을 때 문제 틀리면 그 빈출지문이든 요약집 가가지고 몇 회 모의고사 몇 번 문제 틀렸다고 표시를 해놓으십시오. 그런 표시가 2번, 3번 이상 반복되게 되면 모의고사는 한 사람 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내시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2번, 3번 틀렸다고 표시되어 있다면 그건 자주 시험에 나온다는 이야기고 누구나 중요하다는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틀렸다면 그 부분은 내가 약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공부하는 것은 정독하는 게 좋은 공부 방법입니까? 다독하는 게 좋으십니까? 시험용은 다독입니다. 공부할 때는 정독이지만 시험할 때는 다독이 제일 좋기 때문에 그 부분 넘기면서 내가 자주 틀리는 부분, 약한 부분이 뭔지 눈에 계속 익혀놓으시는 게 점수가 좋아지는 방법입니다. 다음 주까지 그 빈출지문은 몇 번? 이해독 하기로 하셨죠? 넘기시면 이해도 되십니다. 예, 다시 건축법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건축신고와 관련된 절차를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실효에 관한 내용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2절 절차 등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 허가권자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하는 자는 시군 고천장에 허가 받아야 된다. 이것 문제거리 없습니다. 원칙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동그라미 2번입니다.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허가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그래서 21층부터 10만 제곱미터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건축물 건축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 가로 해놓습니다. 21층 이상 되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 건축은 제외한다. 여기 제외한다는 말은 특광의 건축허가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인 허가권자인 시군 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1번 공장, 2번 창고 두 개만 봐놓습니다. 지금까지 시험에는 이 두 가지만 나왔고 3번에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거친 건축물 시험에 나온 적 없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허가 관련된 사항을 함께 살피시면서 건축허가 대상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하는 것이 건축허가 대상이고 그러한 허가 대상 중에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고 건축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신고 범위와 관련되어서는 건축 대수선과 관련된 기본형에 관한 사항과 확장형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살펴보셨습니다. 올해 꼭 해주실 것은 대수선과 관련된 내용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신고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5일 내 처리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 효과에 관한 사항으로 1차기라는 말 함께 보셨으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몇 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다? 1년. 그러면 이러한 건축 허가를 받고자 한다고 하면 누구에게 허가 받아야 된다? 원칙적인 허가권자인 시, 군, 구청장에게 건축 허가 받는 것이 있고 우리 시험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예외.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건축 허가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장소가 특별시, 광역시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건물의 크기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그리고 행위가 건축행위일 것. 분명 건축허가 대상은 건축에 대수선도 포함되는데 특광의 건축허가 대상에는 대수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뭐만? 건축만. 그러면 우리 이렇게 다시 하나 파악해 놓습니다. 연면 작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라면 우리 32평 아파트는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이고 공용 분양 면적이 보통 25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30평대 아파트 분양하게 되면 분양 면적은 110제곱미터이거든요. 이게 몇 개가 모여야만 10만 나온다. 전세대 만들어지게 되면 10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 전세대가 갑자기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설인 전기, 수도, 도로, 다양한 시설 필요하죠. 그러면 이 정도 개발 사업이라면 기반설이 당연히 새로 만들어져야 된다? 있던 거 그냥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왕숙주 개발하면서 수석대교도 만들고 뭐 이상한 거 다 만들던데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거주할 수 있는 대형 건물 만들게 되면 충분한 기반설이 필요하고 그 기반설을 서울시에서 만들 수 있는 자는 시, 군, 구청장. 구청장입니까? 서울시장입니까? 서울시장이. 그래서 이런 큰 규모의 건물이 특별시, 광역시에 만들어지게 되면 기반시설 만들 수 있는 특광이 건축 허가권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대신 경기도 남양주에 이런 규모의 건물 만들게 되면 남양주시장이 기반시설 만들어줄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도의사가 허가권자 되는 거 아닙니다. 특광일 때는 누구만? 특광이. 구청장은 허가권자 2단이다.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을 시간이 지나 고치기 위해 대수선하게 되면 제1호들도 대수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기 때문에 누가? 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연면적 10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기반설의 수요가 발생하는 규모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허가권자는 특광, 시, 군, 구청장인데 이러한 허가권자 범위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의사는 있다, 없다.
그래서 국토가 허가권자로 설명되면 무조건 거부리는 겁니다. 국토는 허가권자 못 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특별히 경기도지사는 사전 승인권자는 될 수 있지만 절대 허가권자 아니라는 것을 다시 정리해 놓습니다. 다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물이 공장 창고라면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있죠. 누가 허가권자이다?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장. 그래서 이 공장은 어디에 만들어지건 관계없이 시군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인데, 이번에 용인 처인구 원산면에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만들어질까요? 그러면 누가 허가권자다? 용인시장이. 평택의 삼성전자가 100조 들여서 반도체 공장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평택시장이 건축 허가권자이고,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반도체 공장을 만들게 되면 그 경우 평택시장은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 받고 건축 허가한다? 사전 승인 받을 필요 없다. 공장 창고니까 사전 승인 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절차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규제입니다. 동그라미를 보게 되면 건축 허가 등에 대한 제한입니다. 그리고 기억 제한권자 사셨죠. 우선 국토교통부 장관 잠깐 확인하십니다.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면 두 줄 밑에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고, 주무부 장관 동그라미 놓습니다. 국방, 문화재보전, 환경보전, 국민경제, 국방부터 국민경제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요청 동그라미 놓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험에 환경부 장관은 환경보전을 이유로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청받아 제한하는 것이지 국방부 장관이나 환경부 장관이 직접 제한하는 것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역계획, 도시군계획상 특히 필요한 때 시군 구청장의 건축 허가나 허가받은 건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상 절차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는데, 특별히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주고자 하는데 건축 허가권은 누가 행사한다? 허가권자가. 하지만 해당 지역이 개발 이익을 추구하는 사익보다 공익이 강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공익이 강조되게 되면 건축법에 따른 규제에 따라 건축 허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 것으로서 우리가 함께 보실 것이 건축 허가 제한과 착공 제한을 함께 보십니다. 우선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여기 착공 신고를 하게 되면 허가권자는 3일 이내 착공 신고 필증을 발급해야 됩니다. 착공 신고 필증의 발급은 누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허가권자. 그리고 건축 허가 신청받게 되면 허가증을 발급해 줍니다. 누가 할 수 있는 것이다? 허가권자가. 그러면 이러한 두 가지는 허가권자 행사하는데, 그 허가권자의 권한을 제한해버리면 건축조차는 진행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저 허가권자의 권한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허가권자보다 낮은 자가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상급자가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상급자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허가권자는 특광 시군구청장이 허가권자라면 광역시장을 포함시키면 상급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될 것이고, 특광을 뺀 시군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라고 하면 시군구청장은 기초이거든요. 광역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래서 흔히 시도지사가 상급관청으로서 시군구청장의 건축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한은 상급청이 한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주신 이해시겠습니까? 이렇게 제한하게 되면 옆에 페이지에 제한기간 찾으셨죠?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다만 이래 하나요?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우리 기지개 빼고 연장은 항상 몇 년? 1년 연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건축허가 제한하게 되면 최대 제한기간은 3년. 최대 제한기간은 3년. 기본 2년에 1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제한기간이 3년이라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취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건축허가 등의 제한이라는 말 쓰게 되면 건축허가 등은 허가권자의 권한이고
이를 제한하고자 한다면 상급 관청만 제한할 수 있다. 그 개념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허가 제한을 하게 되면 그 효과는 최대 3년 간다라는 것을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전 승인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사전 승인권자라는 것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 이런 이야기 하나 드렸습니다. 연면적 20만 제곱미터의 공장을 A도, B시에 건축하게 되면 도지사가 허가권자이다, 시장이 허가권자이다. 시장이 허가권자입니다. 이런 경우 시장은 A 도지사에게 승인 받아야 된다? 공장이니까 승인 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공장 창고와 관련되어서는 규모 크다 할지라도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 아닙니다. 그게 아까 특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같이 보셨던 겁니다. 이 문제 유형만 해결하신다고 하면 이 파트에서는 틀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2번 필수적 건축허가 취소 찾으셨죠?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받은 자가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취소하여야 한다. 가로 해놓으시는데 얘를 강행 규정에 의한 필수적 취소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1번 허가받은 날부터 1년에 돼 있는데 저 1년을 2년으로 좀 바꿔놓습니다. 근데 제가 만들고 나면 뭐가 틀렸는지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해해 주십시오. 그냥 1자를 2자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공장의 효는 3년. 그래서 1년 대신 2년으로 해놓으시고 공장 3년 동일해 놓습니다.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이번 법정 기한 내 공사에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 인정되는 경우 공사 완료 불가능 가로 해놓습니다. 착공 신고 전에 경매 등의 방법으로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 동일해 놓습니다. 경과한 이후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판단하는 경우는 건축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 이걸 잠깐 확인만 해놓습니다. 현재 건축허가 관련된 다양한 규제에 있어서 우리 사전 승인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전 승인과 관련되어서는 딱 하나 앞서 보셨던 공장. 저 공장 규모 크다 할지라도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 아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필수적 건축허가 취소를 함께 보시는데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건축법과 관련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완화되고 있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전에 건축허가 받아놓은 것을 이번에 건물 건축하게 되면 현행 규정과 비교하게 되면 대충 만드는 것이거든요. 10년 전에 만들어진 건물이라면 내진 설계가 되어 있겠습니까? 아예 없겠습니까?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진 발생했을 때 그 건물이 붕괴되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다치게 한다고 하면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축법은 건축물에 관한 법률을 다루고 있는데 안전을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대신 국토계획법에도 건축물 나옵니다. 국토계획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다? 기환경. 국토계획법에서는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를 목표로 하는 것이 국토계획법의 제정 목적이고 건축부의 제정 목적은 안전입니다. 그러면 그 안전한 건물을 만들기 위해 법을 계속 개정하고 있는데 10년 전에 건축허가 받은 것을 지금 만들게 되면 안전에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허가받고 2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았다면 건축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공장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 넉넉하게 규제 완화시켜주는 것이죠. 공장에 대해서는 몇 년? 3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다면 건축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법정 기간 내 공사에 착수했지만 건축주가 부도 파산했다면 공사 완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공사 중단 현장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우범 지역으로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건축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축허가 받을 때는 대지 소유권 확보했지만 이후에 소유권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권을 늦어도 몇 개월, 6개월 안에는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지 못했다고 하면 공사 착수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한 경우는 건축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건축허가에 대한 필수적 취소에는 총 4가지입니다. 2, 3은 6으로 정리하시면서
저 네 가지를 구분해 놓습니다. 2년, 3년, 6개월입니다. 법정 기간 내 공사 착수했지만 공사료가 불가능한 경우 총 4개. 2년, 3년 기간 내 공사에 착수했지만 공사료 불가능한 것. 그리고 대지 소유권 상실한 데부터 6개월 경과되어 착공이 불가능한 경우는 건축가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1, 2, 3으로 되어 있지만 공장 3년이라는 걸 추가하게 되면 총 4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오지순자에 관한 문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얘까지는 꼭 봐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가설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모델하우스 보신 적 있죠? 나는 본 적 없다고 하면 오늘 학원 나가셔서 대각선에 있는 모델하우스를 그냥 구경만 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게 가설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 가설 건축물은 박스에 3번 보시게 되면 존치기간은 3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계속 사용하는 것이다, 짧게 사용하는 것이다. 짧게 사용한다. 그리고 니은번에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찾았습니다. 세 줄 밑에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그래서 가설 건축물의 존속기간, 존치기간은 3년 이내라는 것 확인해 주시고, 이번 절차와 관련되어 니은번 보시면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 건축물의 건축주는 시군구청장에게 허가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은 14일, 신고 대상은 만료일 7일 전에. 그러면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라면 서류 심사할 것 많겠죠. 그래서 14일 전에 연장 허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 대상의 경우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료일 7일 전에 연장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과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같은데 연장 절차는 허가를 까다롭게, 신고는 편리하게 7일, 14일이라는 것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착공 보십니다. 여기 착공과 관련되어서는 동그라미 1번 착공 신고에 니은 찾았습니다. 3일이라는 것 눈에 보이십니까? 착공 신고하면 3일 이내 신고인에게 수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2번 안전관리의 지급 나옵니다. 안전관리의 지급은 돈을 내는 것이죠. 공공이 내겠습니까? 민간만 내겠습니까? 민간만. 이제 우리는 충분한 실력을 갖췄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로 2번 사용 승인 찾으셨죠?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건축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하게 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때 해당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자는 공사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착공 신고와 공사 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공사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사용 승인 받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사용 승인은 허가받은 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이거든요. 그래서 저 사용 승인은 누가 한다? 허가 내줬던 자가 가장 잘 알겠죠. 그래서 사용 승인은 누가 한다? 허가권자가. 그러면 여기 허가받은 때부터 사용 승인 받는 때까지는 공사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고, 그때 관할관청, 건축허가도 허가권자, 사용 승인도 허가권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와 관련된 관할관청은 허가권자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민법이나 공시법 공부하시면서 새로 신축한 건물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되죠. 그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라 하고, 이러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이전 등기는 매매, 거래, 관련 서류가 필요한데 보존 등기 시에는 공시법은 열심히 하지 않으십니까? 대답하는 게 이제 짜증납니다. 오늘 비도 오고, 비도 온다 하고, 저기야 비고, 저기야 일 때는 공부할 마음 안 느끼시죠? 예. 그래서 뭐 빈대떡에 막걸리 먹는 것도 참 괜찮은 그런. 하여튼 오늘 공부 안 하는 걸로 마음 먹었습니다. 대신 저 보존등기 신청 시에는 항상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은 해당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시군구에 빛이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 승인 받을 때부터 멸실될 때까지는 건축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때를 사용 중 유지관리라 표현합니다. 저 유지관리의 관할관청은 대장 작성하고 빛이 보관하고 있는 시, 군, 구청장이 관할관청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 승인 이후에 건물의 용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저 용도 변경은 허가권자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한다.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한다. 시, 군, 구청장에게. 그리고 이 건물을 철거하거나 또는 멸실 신고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철거 신고와 멸실 신고는 누구에게? 시, 군, 구청장에게. 그래서 사용 승인 이후 공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 관할관청은 시, 군, 구청장이고 공사와 관계된 관할관청은 허가권자라는 것을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용 승인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건축공사와 관련된 절차, 그리고 저 사용 승인 이후 사용 중인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각각 구분해서 내용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 받은 날부터 며칠? 7일 동일해 놓습니다. 검사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한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서를 내줘야 한다. 그래서 7일부터 사용 승인서 내줘야 된다. 여기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근데 이 사용 승인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대충 하겠습니까? 대충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장 튼튼한 아파트는 세종시에 만들어져 있고 그 아파트 만든 곳이 모아 건설이지 않습니까? 안 들어봤습니다. 하여튼 처음에 만들 때는 철근 집어넣지 않고 공사 다 마치고 사용 검사 받았는데 나중에 잘린 직원이 철근 집어넣지 않고 공사했다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고자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건물 싹 밀어버리고 다시 만들었거든요. 다시 만들 때는 튼튼하게 만들었겠습니까? 대충 만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신경 많이 쓰니까 공사 자재를 100%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앞으로 70년, 80년 동안 계속 유지될 수 있거든요. 재건축 목적으로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예. 요즘 재건축 목적으로 투자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예. GTX A 노선 있지 않습니까? GTX가 어디에 지납니까? 일산, 서울 연신내, 강화문, 강남, 그리고 과천, 수원. 조성된 시가지가 한 20-30년 되지 않았습니까? 별 생각 없기 때문에 저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기 나셔가지고 업을 하시게 되면 재건축과 관련된 투자는 이쪽을 한번 돌아다녀야 되겠다. 그 생각하는 것도 괜찮으실걸요? 수업하고 전혀 관계 없었던 이야기인가 봅니다. 예, 우리 사용 승인서 발급은 언제까지 이루어진다? 7일이라는 것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번 유지관리 차셨죠. 기업 유지관리 계획은 그냥 지나가시고 니엇 정기 점검 꼭 한번 보십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기준으로 10년 지난 날부터 사용 승인을 기준으로 10년 지난 날 가로 해놓습니다. 2년마다 한번 추천놓습니다. 정기 점검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시험에는 딱 1번만 나옵니다. 다중 이용 건축물. 그리고 옆에 페이지 4번 찾으셨죠? 사전 통지입니다. 시, 군, 구청장은 정기 점검 실시해야 하는 건물의 소유자 등에게 정기 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 절차를 기준 1부터 2년 되는 날에 3개월 전까지, 그래서 기준일부터 3개월 전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미리 알려야 된다. 그리고 답은 보고입니다. 점검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30일 그냥 줄만 쳐놓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법과 관련되어 날짜 모르면 죄다 30일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30일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걸 다 외운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포기해버리고 이상한 것들만 우리가 외워나가시면 됩니다. 30일 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사용승인과 관련된 절차는 사용승인 신청받게 되면 7일 이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실시하고 합격한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사용승인 받은 이후에는 공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면 저 사용 승인 받은 때부터 멸실될 때까지를 뭐란다? 유지 관리라 하고, 저러한 유지 관리와 관련되어 첫 번째 우리가 챙기실 것이 바로 정기 점검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는 공법상 이 점검이란 말과 그리고 진단이란 말을 보게 되는데, 이 진단은 안전진단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진단 대상이 되는 것은 건축물은 구조, 설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것은 구조만 진단 대상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반면 우리 소방점검이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소방점검은 건축물을 구성하는 구조와 설비 모두가 점검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방점검은 소방설비에 대한 이상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소방점검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점검은 무엇을 대상으로 한다? 구조설비. 진단은 구조만. 누가 더 전문적이겠습니까? 진단이. 그래서 이 점검은 단순한 육안이나 단순한 장비로 건축물에 내재되어 있는 각종 하자를 조사하는 것을 점검이라 표현하고, 전문가가 조사하는 것을 진단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냥 농담 삼아 물어보겠습니다. 안전단은 재건축을 위한 정비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 실시해야 한다. 재건축이 필요한 겁니다. 도정법은 포기하기로 하셨습니까? 도정법에서는 용어정의 파트, 그리고 기본계획 해주시는 것, 그리고 최근 개정된 안전단, 그리고 조합,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제가 지난번에 문제 좀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나중에 계속 문제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정안되면 달달 외우십시오. 작년에는 한 4문제 나오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 찍었던 부분만 열심히 하시면, 그리고 지나치게 어려운 거는 안 하는 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시험 보려고 하는 것이지, 합격하고 나면 나중 다른 과정이나 또는 내가 경험하시게 되면 충분히 그 전문 지식 쌓을 수 있거든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에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정비계획 입안 전에 실시하는 것이 안전진단이다. 재개발 사업에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얘하고 신고까지만 보고 바로 시험이 됩니다. 여기 정기점검과 관련되어서는 다중이용 건축물, 엊그제는 다중이용 건축물과 다중생활시설이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다중이용 건축물과 다중생활시설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우리 고시원이라 불리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고시원, 많은 사람들이 잠자는 그런 곳이거든요. 한 10년 전에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잠자는 곳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걔가 뭐다? 다중생활시설. 그리고 다중이용 건축물은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층수가 16층 이상이거나, 그리고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종우는 판문숙.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종교시설, 종합병원, 운수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 숙박시설. 대신 이 문화집회시설에는 동물원, 식물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우리 잘 모르는데 오지순다에 갑자기 건물이 5개 있습니다. 동물원과 식물원과 학교에 있으면 그 3개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찍는 겁니다. 잘 만들었겠습니까? 대충 만들었겠습니까? 학교, 우리 20년의 학교 생각하면 더울 때 아주 따뜻하고 추울 때 아주 시원하고 대충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다양한 안전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데, 학교나 동물원, 식물은 사람이 직접 이용하는 곳 또는 잘 만든 것 아니기 때문에 안전 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자주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그냥 재미로 위관장교 노동이란 말을 한번 보시면서, 바다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준다중 이용 건축물. 태양의 후예, 송중기의 주인공 계급이 뭐였습니까? 그건 잘 아는데 지난주에 공부한
그 대의는 위간장교이죠. 위간장교이죠. 그리고 노가다 열심히 했다 해서 노동. 그렇게 해서 12개 준다중영웅춤을 한번 보시는데 작년에 출제위원으로 위촉되신 분 성향 보면 이번에 12개짜리 준다중영웅춤을도 한번 낼 만한 분들입니다. 잘 모르면 지난주 동영상 다시 돌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중영웅춤을 넣어서 사용 승인 후 10년 경과된 상황이라면 여기 10년은 하자 담보 책임과 맞물려 있거든요. 하자 담보 책임이 종료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시공자에게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자 관리자가 좀 더 치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 뭐 한다? 정기점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기점검은 시, 군, 구청장이 한다? 소유자 한다. 소유자가. 그리고 점검 방법은 기준일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소유자는 우리가 알고 있길 특정인이겠습니까? 일반인이겠습니까? 법은 일반인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분은 건축법이란 존재 자체도 모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정기점검 대상이라는 것을 통지하게 되는데 저 사용 승인 후 10년 경과된 날을 기준일이라 하고 저 기준일부터 2년 되는 날에 3개월 전에 미리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계중이라 불리는 중에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은 얼마 전에 사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 사전 통지는 한 달, 두 달, 손가락 2개. 걔는 2개월이지만 그것도 진짜 미리 알려주는 거거든요. 보통 민방 교육이나 예비군 교육 같은 게 있다고 하면 10일 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20대가 계시거든요. 나중에 예비군 훈련 언제 받았는지 또는 민방위 훈련 언제 받게 되는지 물어보면 그 통지서에 10일 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보통 10일 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은 얼마 전에? 2달 전에. 걔보다 먼저 알려주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미리 알려주는 게 얘입니다. 그래서 기준일부터 언제? 2년 되는 날에. 2년 된 날에 언제? 3개월 전에 미리 알려준다. 중개사법의 교육 통지는 2달 2개월 전이죠. 이제 85점이 가능하신 것 같습니다. 모르진 않았죠.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얘를 한번 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정기점검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검 마친 날부터 30일 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시, 군, 구청장. 현재 유지 관리와 관련된 사용 승인 받은 때부터 멸실될 때까지의 관할 간청은 누구이다? 시, 군, 구청장. 그리고 디귿 신고입니다. 건축 허가받거나 신고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철거 예정일 3일 전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버립니다. 건축의 소유자 등은 건축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멸실 후 30일 이내 신고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얘들은 형제이죠. 먼저 태어난 거는 3일 전에 태어난 철거신고가 형일 거고 30일 뒤에 태어난 멸신고는 동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형제는 돌림자가 같아야 됩니다. 철거신고는 3일 전에, 멸신고는 30일 이후에. 관할관청은 누구이다? 시군 구청장. 그리고 리얼 건축대장 찾았습니다. 대장은 특시, 특도, 시, 군, 구청장이 하여튼 네 줄 밑에 적어 보관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대장 작성한 자는 누구이다? 시군 구청장. 그래서 박스 속에 1번 사용 승인서 내준 경우에는 시군 구청장이 대장 작성하고 비치 보관 정비한다. 그렇게만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에 대한 관할 관청은 시군 구청장이라는 걸 확인해 놓는 겁니다. 정기 점검과 철거 멸신고는 반드시 해 놓으셔야 됩니다. 쉬었다 하십니다.